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32회 88 올림픽 기념학술 대회 골라보는 체육 명사 100일인 100일강에 참여하게 된 원동현입니다. 먼저 한국체육학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학술 대회를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례없는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나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면 보다 현장감 있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녹화 영상인 만큼 내용의 전달과 준비 면에서는 대면 강의보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점을 최대한 잘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공유하고자 준비를 많이 했다는 점 알려드리며 제가 준비한 강의를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코로나 속 생존 수영 교육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생존 수영 교육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즐겨 쓰고 좋아하는 한 문장인데요. 스포츠란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선수를 시작으로 스포츠와의 인연을 줄곧 이어왔습니다. 수영 선수 생활은 14년간 했었고요. 국가대표 후보 선수 그리고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전공했던 수영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란 제 자신에 대한 질문에 생존 수영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내 안전 관련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교수부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 강의 주제가 생존 수영 교육에 관련된 것이기에 수영과 생존 수영은 무엇이 다른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생존 수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우선 생존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수영이기에 당연히 생존을 위한 수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영은 네 가지 영법 혹은 여가나 재활, 속도 위주라면 생존 수영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수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에 대한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타인의 생명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속에서 안전한 이동 및 체온 유지 방법, 그리고 탈출 방법을 익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존 수영이란 그 의미는 알겠는데 이번 주제에서 다루는 생존 수영 추진 과정이 언제부터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생존 수영에 대한 시작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입니다. 당시 사고로 많은 학생, 교사, 그리고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이 수영 능력에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사고 지점이 해상에서 발생되었기에 수상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는 생존 수영이라는 영역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이론 중심 교육을 탈피하고 체험 중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는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차적 확대하여 2020년까지 전학년 대상, 그리고 22년까지 전학년 교육 추진 완료 계획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수영 실기와 생존 수영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요. 현재도 본 교육이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육이 추진된 지 벌써 7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렇다면 예정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교육부는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초등학교 3에서 6학년 확대 계획을 내용에 포함시켰는데요. 본 계획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목표되었고 추진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17개 시도 학교 체육 업무 계획을 살펴본 결과 9개 시도에서는 교육부 내용대로 교육 계획에 담긴 반면 8개 시도에서는 교육 대상의 폭이 좁은 형태로 계획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같은 해말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수영교육이 배정된 전국 초등학교 학년은 3학년이 98%, 4학년이 77%, 5학년 49%, 6학년 38%로 나타나 본래 계획했던 대상과 실제
교육을 받은 학생 간의 수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학년 확대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수영교육은 교육을 받기 위한 시설 확보가 절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 추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전국 초등학교 내 수영장 보유율을 살핀 결과 1.17%로 나타났고요. 보유율이 높은 시도는 서울이 5.9%, 보유하지 못한 시도는 5개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교내 수영장 확보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교 외부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학교 밖에서 수영교육이 진행된 학교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수업은 인근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영장까지 이동을 위해 버스를 대절하는 학교가 55%로 나타났고요. 교통 이외에도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대 비용 발생은 수영교육을 위한 예산만큼이나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 대상 확대를 저해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지역에 따라서는 수영장까지의 이동 시간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교육 이동 시간만 하더라도 굉장한 시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수영교육을 진행하는 학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기존 계획과 상이한 점, 교육 장소 확보가 제한적인 점, 지역에 따라 이동 시간이 다른 점, 다시 말해서 교육의 효율, 효과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점이며 실질적인 교육 비용 이외 비용이 발생되어 대상 확대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유례 없던 전염병의 사태로 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 실기는 전면 중단에 이르러 이론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실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는 경우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존 수영 관련 예산을 살펴본 결과 2015년 50억을 시작으로 2019년 300억을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 내용에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수상안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에 대한 배경에는 수영 실기 예산이 줄어든 반면 이동식 수영 예산이 늘어나는 점, 그리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생존 수영 교육 매뉴얼과 2021년 기준 이동식 생존 수영 교육 관련 공고문을 토대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식 수영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수영 교육에 대한 예산은 생존 수영 교육이 추진될 당시에는 배정되지 않았던 예산이었는데요. 2019년 8억을 시작으로 올해 43억까지 증가되어 약 5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생기게 된 이유는 교육 대상 확대가 기존 계획처럼 수월하지 않기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만들어진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외부에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이동하며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취약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넓은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만이 수업하는 방법이 안전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근 수영장에서 교육이 진행될 경우 기존 회원들과의 접촉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고요. 이에 더해 앞장의 문제점에서도 거론되었던 수영장까지의 이동 예산이 절감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올해 이동식 수영교육 관련 공고문을 몇 가지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것인데요. 각 시도에서 공고한 이동식 생존 수영 교육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인데요. 온도가 낮은 경우는 24도부터 높은 경우는 30도까지 수온에서 1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부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통일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동식 수영 교육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온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폭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규격입니다. 규격도 너무 각각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높이를 제외한 길이와 폭의 차이가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영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수영 교육은 아무래도 정형화된, 규격화된 곳에서 수영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굳이 길이가 길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바뀔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길이와 폭을 넓혀서 한 학급을 수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길이와 폭을 좁혀서 한 학급을 두 개의 반으로 나눠 진행하면 더욱 안전한 수영 교육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호주에서 봤던 수영 교육의 공간은 굉장히 좁은 수조에서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영을 배우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탈의실과 샤워실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동시 수영 인원이 각각 다르고 일정 인원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이 부분 역시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환기와 밀접,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걱정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한 학급의 학생들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 나눠서 사용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샤워와 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에 맞춰서 공부문이 수정될 필요성 또한 있어 보입니다. 한 시도에서는 수업 진행 중 코로나 전이가 될 경우 업체 과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같은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 시도에서는 교육 시작 전 PCR 검사 결과를 내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며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매뉴얼 중 일부 내용인데요. 앞서 발표되었던 실질적인 교육의 대상이 3에서 4학년에 포진되어 있는 점, 그리고 3, 4학년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추진하려는 시도교육청을 감안하여 매뉴얼도 3에서 4학년 대상의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총 교육 내용은 41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얼굴을 물속에 넣지 않고 가능한 교육 내용은 약 35가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굴을 물속에 넣지 않고 교육이 가능한 부분으로 추출한 이유는 마스크를 벗고 물속에 들어갈 경우 비말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만에 하나 전이가 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얼굴까지 물속에 들어가 교육 진행하는 것이 당연 교육의 효과가 좋겠지만 학생들이 실기 교육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한적으로라도 물속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터파크나 일선 학교에서는 아쿠아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놀이 또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아쿠아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스크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 간에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말 차단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이 된다, 안 된다와 같은 주장은 작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영장 물에서 30초 이내에 사멸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30초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발차기를 차며 나아가기 등의 교육은 일반 수영장에 보면 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해서 학생들이 앉아서 엎드려서 충분히 수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엎드려서 하는 동작들은 뒤로 누워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 대안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이동식 수영 교육을 통해서는 이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이동식 수영장에 대한 규격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보다 확장된 개념의 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로 세로 폭을 아주 작게라도 해서 1.2m가 아닌 1.8m 이상의 수심에 들어가 보는 체험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탈의실, 샤워실 사용 인원은 적정 인원으로 구분하여 밀어내기 식으로 시차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한정된 공간이라도 붐비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는 업체와의 계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제출받은 교육 내용을 학급 선생님들께도 공유가 되어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얼굴이 물속에 잠기지 않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업체로부터 제출된 제안서도 반드시 학교급 선생님과 공유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위탁 교육을 시설과 강사의 범위에서 각각 나누어 진행할 필요성 또한 있습니다. 업계 특성상 시설 종사자들은 시설에서 종사해온 인원이며 강사의 경우도 가르치는 업무만을 주로 경력을 쌓아온 인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찰을 받게 되면 가르칠 지도자를 단기 채용하는 형식으로 교육에 투입되는 상황인데요. 지도자에 대한 능력과 경력은 사실 아무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과 교육 지도에 대한 내용이 한 번에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본 내용과 관련해서 기타 궁금하신 점은 여기 나와 있는 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체육학회에서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에 이렇게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